저는 김영호입니다. 68. 작년에 버스 운전대를 놓았죠. 35년 동안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출근하던 습관이 몸에 배어서인지 오늘도 새벽 5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지만 할 일이 없었습니다. 예전엔 이 시간이면 유니폼 입고 도시락 챙기느라 바빴는데 지금은 그저 멍하니 앉아 있을 뿐이죠. 벽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울려 퍼집니다. 그 소리가 이렇게 큰 줄 예전엔 몰랐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땐 집안이 늘 떠들썩했죠. 새벽부터 부엌에서 나는 그릇 소리, 가스레인지 돌아가는 소리, 아내가 흥얼거리던 노래 소리. 그땐 그게 시끄럽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 소리가 그립기만 합니다. 3년 전 아내가 췌장암으로 떠난 후 이 집은 너무 조용해졌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액자를 바라봤습니다. 아들 결혼식 때 찍은 가족 사진이죠. 모두가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아내도 거기서 웃고 있죠. 병색 하나 없이 건강해 보이는 모습. 그때만 해도 3개월 후에 떠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아침 뉴스가 나오고 있었죠. 하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소리가 있어야 덜 적적할 것 같아서 켜놓은 거였죠. 리모컨을 들고 채널을 이리저리 돌렸지만 볼 게 없었습니다. 아니, 보고 싶은 게 없었다는 표현이 맞겠네요.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며칠 전 사놓은 반찬들이 그대로 있더군요. 김치 한 조각 꺼내 먹어봤지만 맛이 없었습니다. 입맛이 없으니 뭘 먹어도 모래 씹는 것 같았죠. 그래도 뭐라도 먹어야 한다는 생각에 라면을 끓였습니다. 혼자 먹는 라면은 쓸쓸했습니다. 젓가락질하는 소리마저 크게 들렸죠. 문득 생각해보니 말을 안 한 지 며칠 됐는지 모르겠더군요. 전화 한 통 없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으니 목소리를 내볼까 싶어 혼잣말을 해봤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 하지만 대답해줄 사람이 없으니 더 허전했죠. 아들한테 전화라도 해볼까 싶었지만 그만뒀습니다. 바쁜 시간일 테고 또 아버지가 귀찮게 한다고 생각할까봐. 손자들 목소리라도 듣고 싶었지만 학교 갔을 시간이었죠. 그렇게 전화기만 만지작거리다 내려놨습니다. 버스 기사 시절엔 하루에도 수백 명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감사합니다. 인사받고. 단골 승객들과는 안부도 묻고 농담도 주고받았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루 종일 한마디도 안 하는 날이 대부분입니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죠. 출근하는 사람들, 학교 가는 아이들, 다들 갈 곳이 있고 할 일이 있어 보였습니다. 저만 이 세상에서 멈춰 서 있는 것 같았죠. 쓸모없는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오전 내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뭘 해야 할지 몰라서요. 책이라도 읽을까 싶어 펼쳤지만 글자가 눈에 안 들어왔습니다. 집중이 안 되는 거죠. 예전엔 신문도 꼼꼼히 읽고 책도 좋아했는데 언제부턴가 아무것도 하기 싫어졌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또 라면을 끓였습니다. 아침에 먹은 걸 잊었던 거죠. 먹다 말고 그릇을 내려놨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 이렇게 맛없을 줄이야. 아내가 해주던 된장찌개가 그리웠습니다. 투박해도 정성 들인 집밥이 그리웠죠. 오후엔 동네 한 바퀴 돌았습니다. 운동이라도 해야겠다 싶어서요. 하지만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거리는 낯설기만 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있는 노인들을 봤지만 다가갈 용기가 없었죠. 어색하고 불편할 것 같아서 집에 돌아오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또 하루가 끝나가는구나. 저녁은 뭘 먹지? 아니 먹어야 하나. 그런 생각만 맴돌았죠. 결국 아무것도 안 먹고 텔레비전 앞에 앉았습니다. 화면은 켜져 있지만 뭘 보는지도 모르겠더군요. 밤 9시가 되자 졸음이 왔습니다. 할 일이 없으니 일찍 자는 게 나았죠.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죠. 내일도 오늘 같겠지. 모레도 그렇겠지. 이렇게 사는 게 사는 건가. 아침에 일어나도 침대에서 나가기 싫었습니다. 어차피 할 일도 없는데 뭐하러 일어나나 싶었죠. 그래도 화장실은 가야 해서 겨우 몸을 일으켰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수염도 며칠째 안 깎았고 머리도 부스스했죠. 씻는 것도 귀찮았습니다.
누굴 만날 것도 아닌데. 그래도 습관이라는 게 있어서 대충 세수는 했죠. 양치질하다 말고 생각했습니다. 이러다 정말 폐인되는 거 아닌가. 하지만 당장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냉장고엔 먹을 게 떨어졌습니다. 마트라도 가야 하는데 나가기 싫었죠. 결국 라면 봉지 하나 남은 걸로 때웠습니다. 맛도 없고 짜기만 한데 그냥 배만 채우자는 심정이었죠. 먹으면서도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전 11시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얼른 받았죠. 보험 상담 전화였습니다. 필요 없다고 하고 끊었지만 왠지 서운했습니다. 누군가 안부라도 물어주는 전화였으면 좋았을 텐데. 예전 버스 회사 동료한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오랜만이야 영호야 어떻게 지내? 목소리는 반가웠지만 바쁜 것 같았죠. 그래, 나중에 술 한잔 하자. 그 나중이 언제인지는 정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들 바쁜가 봅니다. 또 다른 동료에게도 전화했죠. 역시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잘 지내지 뭐 그냥 그렇지. 손자 봐주느라 바빠서 통화는 5분도 안 돼서 끝났습니다. 더 할 얘기가 없었던 거죠. 아니 상대가 별로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점심 무렵 아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잘 지내시죠? 네, 잘 지낸다. 밥은 드셨어요? 응, 먹었어. 짧은 안부 인사만 하고 끊었죠. 사실 외롭다고 보고 싶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차마 그러지 못했습니다. 자식한테 짐 되기 싫었거든요. 오후엔 은행이라도 다녀올까 해서 나갔습니다. 사실 볼 일은 없었지만 사람 구경이라도 하고 싶었죠. 은행 의자에 앉아 번호표 뽑고 기다리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집에 오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맥주 한 캔 사면서 알바생과 눈이 마주쳤죠. 수고하세요. 인사하니 감사합니다 하더군요. 그 짧은 대화가 반가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누군가와 제대로 된 말을 주고받은 거였으니까. 저녁엔 혼자 맥주를 마셨습니다. 안주도 없이 그냥 홀짝홀짝. 텔레비전에선 예능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죠. 사람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 저도 따라 웃어보려 했지만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끄럽기만 했죠. 맥주를 2캔째 따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은퇴하면 여유롭게 살 줄 알았는데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하고 그런데 막상 은퇴하니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돈도 문제지만 마음이 더 문제였습니다. 10시가 넘어서야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이 안 와서 뒤척뒤척 새벽 2시까지 잠들지 못했죠. 머릿속엔 온갖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과거 일들, 아내 생각,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생각이 꼬리를 물수록 잠은 더 멀어졌습니다. 새벽에 겨우 잠들었다가 또 5시에 깼습니다. 몸에 밴 습관이죠. 하지만 일어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불 속이 편했거든요.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유일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뒤척이다 또 하루가 시작됐죠. 이런 날들이 반복됐습니다.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씻지도 않고 전화도 안 하고 누구도 안 만나고 스스로 고립시키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도 뭐가 문제인지 몰랐습니다. 그저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죠. 어느 날 새벽 가슴이 답답해서 깼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것 같았죠. 숨도 잘 안 쉬어지고 식은땀이 났습니다. 심장마비인가 싶어 겁이 났습니다. 119를 누를까 말까 망설이다가 참았죠. 괜히 소동 피우기 싫었거든요. 아침이 되자 병원에 갔습니다. 응급실은 아니어도 심장내과는 가봐야겠다 싶었죠. 접수하고 기다리는 동안에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러다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닌가. 혼자 죽으면 누가 발견이나 할까. 심전도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결과를 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리더군요. 심장은 특별한 이상이 없는데요. 그럼 왜 이렇게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안 쉬어지냐고 물었죠. 의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요즘 스트레스 받으실 일 있으세요? 스트레스요? 은퇴하고 별일 없는데 무슨 스트레스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대답했더니 의사가 또 물었죠. 혼자 사신다고 하셨죠. 우울하거나 불안한 증상은 없으세요?
잠은 잘 주무시고요. 입맛은 어떠세요? 그제야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잠도 안 오고 입맛도 없고 무기력하고 이게 다 연결된 거였구나.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노년 우울증 증상 같은데요.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슴 두근거림도 그중 하나고요. 우울증이라니. 저는 펄쩍 뛰었죠. 제가 무슨 우울증입니까? 정신병자도 아니고. 의사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우울증은 정신병이 아니에요. 마음의 감기 같은 거죠. 특히 노년층은 외로움 때문에 우울증이 오기 쉽습니다. 외로움이 병을 만든다는 거였습니다. 의사가 덧붙였죠. 외로움이 담배보다 더 해롭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실제로 사회적 고립은 수명을 단축시킵니다. 어르신 같은 경우가 많아요. 은퇴 후 우울증으로 오시는 분들이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항우울제와 수면제. 약 봉지를 들고 나오면서 씁쓸했죠. 내가 이런 약까지 먹어야 하나. 하지만 의사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팠던 거죠. 집에 와서 약을 먹었습니다. 곧 나아지겠지 생각했죠.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무기력하고 외로웠죠. 약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의사가 말했던 게 생각났습니다. 사람을 만나세요. 활동을 하세요. 하지만 누굴 만나란 말입니까? 친구들은 다 바쁘고 가족은 부담 주기 싫고 노인정이라도 가볼까 했지만 왠지 그건 쉬웠습니다. 아직 그럴 나이는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자존심이었죠. 쓸데없는 자존심. 밤에 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약을 먹었는데도 증상은 계속됐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으니 눈물이 났습니다. 서럽더군요.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이렇게 외롭진 않았을 텐데. 아내 사진을 꺼내 봤습니다. 여보, 나 많이 힘들어. 당신이 보고 싶어. 혼자 있기가 너무 무서워. 사진에 대고 중얼거렸죠. 미친 사람 같았지만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퀭하고 얼굴이 야위었더군요. 이러다 정말 죽겠구나 싶었습니다. 외로움이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구나. 의사가 했던 말이 계속 맴돌았죠. 외로움이 더 무섭습니다.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하지만 막상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죠. 용기도 없고 의욕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버티는 것만도 힘들었으니까요. 일주일 만에 겨우 밖에 나갔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더 우울해질 것 같아서요. 동네 시장에 가서 뭐라도 사 먹어야겠다 싶었죠. 오랜만에 나온 바깥 공기가 낯설었습니다. 햇빛이 눈부시더군요. 시장은 북적였습니다. 장 보는 아주머니들, 좌판 앞에서 흥정하는 소리,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과일 가게 앞에서 사과를 고르고 있는데 누군가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돌아보니 젊은 남자가 서 있었죠. 버스 기사님 맞으시죠? 61번 버스 운전하셨던. 깜짝 놀랐습니다. 저를 아는 사람이라니. 자세히 보니 낯이 익었죠.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타던 승객이었습니다. 대학생이었는데 이제는 어엿한 직장인이 된 모습이더군요. 박민수입니다. 기억하세요? 매일 아침 7시 30분에 탔었죠. 기사님이 항상 친절하게 인사해 주셔서 감사했어요. 아, 민수 맞구나. 기억났습니다. 성실한 청년이었죠. 비 오는 날도 눈 오는 날도 빠지지 않고 버스를 탔던. 민수가 반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기사님 덕분에 저도 버스 회사 들어갔어요. 지금 시내버스 운전하고 있습니다. 기사님 보면서 멋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정말요. 제가 롤모델이었다니 뿌듯했습니다. 그때 기사님이 해주신 말 아직도 기억해요. 젊은이 오늘도 열심히 하루 시작하네. 화이팅. 그 인사 때문에 힘이 났었죠. 취업 준비하느라 힘들 때도 기사님 생각하며 버텼어요. 그런 말을 들으니 뭉클했습니다. 민수가 커피 한 잔 사드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시간 되세요. 제가 갈 데가 있습니까? 얼른 그러자고 했죠. 누군가 저를 기억해주고 찾아준다는 게 이렇게 고마울 줄이야.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카페에 앉아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민수는 결혼도 하고 아이도 생겼다고 했죠. 버스 운전이 힘들지만 보람 있다고. 승객들한테 친절하게 대하려고 노력한다고. 기사님처럼요. 그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제가 은퇴한 얘기도 했죠. 이제 집에서 쉬고 있다고. 좋으시겠어요. 편하게 쉬실 수 있어서. 민수가 부러워했지만 저는 씁쓸했습니다. 쉬는 게 이렇게 힘든 줄 알았으면 은퇴 안 했을 텐데.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버스 동호회라고 아세요? 은퇴한 기사님들 모임인데 저희 회사 선배님들도 많이 나가세요. 한번 나와 보실래요? 처음 듣는 얘기였습니다. 그런 모임이 있는 줄도 몰랐죠. 매주 목요일 오후에 모인대요. 노래도 부르고 등산도 가고 다들 버스 얘기하면서 수다 떤다고. 재미있을 거예요. 관심은 갖지만 선뜻 가겠다고 하기엔 망설여졌습니다. 낯선 사람들 만나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민수가 명함을 주며 말했습니다. 생각해보시고 가고 싶으시면 연락 주세요. 제가 모임 장소 알려드릴게요. 기사님 같은 분이 오시면 다들 좋아할 거예요.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오랜만에 기분 좋은 만남이었죠. 집에 와서 명함을 들여다봤습니다. 박민수 주임. 어린 줄만 알았던 민수가 어느새 이렇게 컸구나. 나를 기억해주고 찾아주고 고마웠습니다. 세상에 나를 아는 사람이 있다는 게 위로가 됐죠.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버스 동호회라. 가볼까 말까.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같은 일을 했던 사람들이니 통할 게 있겠지. 하지만 선뜻 용기가 안 났습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민수가 준 명함을 들었다 놨다. 전화를 걸까 말까. 버스 동호회가 궁금하긴 했지만 낯선 곳에 가는 게 두려웠죠. 혹시 어색하면 어떡하나. 나만 외톨이면 어떡하나. 목요일 아침이 됐습니다. 오늘이 모임 날이구나.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점심도 안 넘어가더군요. 결국 민수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그 모임 초보자도 갈 수 있나요? 민수가 반갑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기사님. 오늘 오실 거예요. 잘 생각하셨어요. 제가 데리러 갈게요. 혼자 가기 부담스러우실 테니까. 그 배려가 고마웠습니다.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죠. 오후 2시에 민수가 왔습니다. 모임 장소는 시내 한 커뮤니티 센터였죠. 가는 길에 민수가 설명해 줬습니다. 회원이 30명 정도 되는데 매번 15명 정도 나온다고. 다들 좋은 분들이니 걱정 말라고. 센터에 도착하니 큰 방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6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했죠. 민수가 저를 소개했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김영호 기사님이세요. 61번 버스 운전하셨 61번 버스 운전하셨대요. 여러분이 박수로 맞아줬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그 따뜻한 환영이 긴장을 풀어줬죠. 자리에 앉자 옆 사람이 말을 걸었습니다. 나는 42번 운전했어요. 김철수입니다. 작년에 은퇴했죠. 영호 씨는 언제 그만뒀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 어색함이 사라졌습니다. 다들 비슷한 처지더군요. 모임은 자유로웠습니다. 차 마시며 수다 떨고 노래도 부르고 한 분이 기타를 들고 와서 연주했죠. 다들 박수치며 따라 불렀습니다. 뭐랄까 학창 시절로 돌아간 기분이었죠. 순수하고 편안한 분위기. 쉬는 시간에 화장실 갔다가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이 달라 보이더군요. 표정이 밝아진 거죠. 웃고 있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웃어본 게 마지막인지 기억도 안 났는데 사람들과 어울리니 절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한 분이 자기 얘기를 들려줬습니다. 은퇴하고 1년 동안 집에만 있었대요. 우울증 약도 먹고 병원도 다니고 그러다 이 모임 나오면서 살아났다고. 사람이 사람한테 약이더라고. 그 말이 와닿았습니다. 다른 분도 거들었죠. 혼자 있으면 생각만 많아져요. 쓸데없는 걱정도 하고. 근데 여기 나와서 얘기하고 웃다 보면 그런 게 다 사라져요. 맞아요, 맞아. 여러 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들 비슷한 경험이 있는 모양이었죠. 모임이 끝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벌써 2시간이 지났더군요.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간 게 언제인지. 집에 혼자 있을 땐 하루가 1년 같았는데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시간이 날아갔습니다. 다음 주에도 오실 거죠? 회장이라는 분이 물었습니다. 그럼요, 오겠습니다. 제가 먼저 대답했죠. 오늘 정말 즐거웠거든요. 다들 박수를 쳐주며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진짜 회원이 된 기분이었죠. 집에 돌아오는 길이 가벼웠습니다. 민수가 데려다 주며 말했죠. 기사님, 표정이 완전 달라지셨어요. 훨씬 밝아지셨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걸 저도 느꼈으니까요. 집에 와서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녁도 제대로 해 먹었죠. 라면이 아니라 밥을 지어 먹었습니다. 반찬도 꺼내고 혼자 먹는 밥이지만 오늘은 덜 쓸쓸했습니다. 만날 사람들이 생겼으니까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안 왔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달랐죠. 우울해서가 아니라 설레서 잠이 안 왔습니다. 다음 주 모임이 기다려졌거든요. 이런 기분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아내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 오늘 좋은 사람들 만났어. 친구들이 생긴 것 같아. 당신도 기뻐할 거야. 사진 속 아내가 웃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잘했다고 말하는 것 같았죠. 목요일만 기다리며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월요일엔 뭘 입고 갈까 고민했죠. 화요일엔 머리도 잘랐습니다. 수요일엔 장 보러 가서 과자라도 사가야겠다 싶었고요. 뭔가 기다릴 게 있다는 건 삶의 활력이 되더군요. 드디어 목요일. 이번엔 혼자 갔습니다. 민수한테 패 끼치기 싫어서요. 센터 문을 열고 들어가니 여러 명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영호 씨 왔네. 기다렸어요. 그 환영이 진심으로 느껴졌죠. 오늘은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각자 버스 운전하면서 있었던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들려주는 시간이었죠. 한 분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술 취한 승객이 버스에서 노래 부른 얘기. 다들 배꼽 잡고 웃었습니다. 저도 용기 내서 얘기했죠. 한겨울에 버스가 고장나서 승객들과 함께 밀었던 일. 그때 한 할머니가 김밥을 나눠주셨던 일. 다들 그런 일이 있었다며 공감했습니다. 비슷한 경험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었죠. 쉬는 시간에 철수 형과 담배를 피우러 나갔습니다. 형이라고 부르니 좋아하더군요. 철수 형이 말했죠. 영호야, 표정이 많이 밝아졌네. 처음 왔을 때랑 완전 달라. 사람이 사람 만나야 사는 거야. 맞는 말이었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제가 달라진 걸 저도 알았죠. 아침에 일어나는 게 덜 힘들었고 밥맛도 돌아왔습니다. 무엇보다 외롭지 않았죠. 만날 사람이 있다는 게 이렇게 큰 힘이 될 줄이야. 모임 후반부엔 노래방 기계를 켰습니다. 한 분씩 돌아가며 노래를 불렀죠. 저는 손사래를 쳤지만 다들 권해서 결국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님과 함께를 불렀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언제 이렇게 신나게 노래 불러본 게 마지막인지. 한 분이 하모니카를 꺼내 불었습니다. 고향의 봄이었죠. 다들 따라 불렀습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감동이었죠. 함께 노래 부르는 이 순간이 너무 소중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뒤풀이를 갔습니다. 근처 막걸리 집에서 삼겹살에 막걸리. 철수 형이 제 잔에 술을 따르며 말했죠. 영호야, 앞으로 자주 보자. 우리 나이에 새 친구 만나기 쉽지 않은데 인연이야.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흥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혼자 콧노래를 흥얼거렸죠. 텔레비전도 안 켰습니다. 그냥 오늘 있었던 일들을 되새기며 웃었죠. 이렇게 행복한 기분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밝으시네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응, 친구들이 생겼어. 버스 기사 모임에 나가고 있다. 아들도 기뻐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아버지도 친구 필요하시죠? 약을 먹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수면제 없이도 잠이 왔고 항우울제도 반으로 줄였죠. 의사가 말했습니다. 많이 좋아지셨네요. 표정이 달라지셨어요. 역시 사람이 최고의 약이에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일주일이 빨리 갔습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을 기다렸죠. 이번엔 뭘 하려나? 누가 올까? 무슨 얘기를 나눌까? 기대하는 마음이 일상을 채웠습니다. 텅 비었던 마음에 온기가 차오르기 시작했죠. 석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저는 모임의 정회원이 됐죠. 거의 빠지지 않고 나갔습니다. 철수 형과는 따로 만나 등산도 가고 낚시도 갔죠. 다른 회원들과도 친해져서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어느 날 민수가 찾아왔습니다. 기사님, 정말 달라지셨어요. 처음 만났을 때랑 완전 다른 사람 같아요. 맞아, 나도 그렇게 느껴. 살아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할까. 그전엔 그냥 숨만 쉬고 있었던 것 같아. 민수가 물었습니다. 뭐가 달라지셨어요? 생각해봤죠. 혼자가 아니라는 거. 그게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만날 사람이 있고,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고,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있다는 거. 그게 삶의 이유가 됐죠. 집에 와서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적었죠. 철수 형이 해준 농담, 새로 온 회원과 나눈 대화, 함께 부른 노래. 적다 보니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결국 사람으로 치유되는구나. 의사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외로움이 더 무섭습니다. 정말 그랬죠. 병보다 무서운 게 외로움이었습니다. 혼자 있으면 모든 게 부정적으로 보였고 작은 일도 크게 느껴졌죠. 하지만 함께 있으니 다 견딜만 했습니다. 아내 무덤에 갔습니다. 여보, 나 이제 괜찮아. 좋은 사람들을 만났어. 당신 없어서 여전히 외롭지만 견딜 수 있을 것 같아. 당신도 하늘에서 친구들과 잘 지내고 있겠지. 그렇게 말하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손자들이 놀러 왔을 때도 달랐습니다. 예전엔 귀찮기만 했는데 이제는 반가웠죠. 할아버지 뭐 하고 노세요? 친구들 만나서 놀아. 할아버지도 친구 있어요. 응, 많아. 그 대답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동네를 걸을 때도 달라졌습니다. 고개를 들고 걸었죠. 사람들과 눈 마주치면 가볍게 인사도 했습니다.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예전엔 회색빛이었는데 이제는 색깔이 보였죠.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놀랐습니다. 완전히 달라지셨네요. 약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혈압도 정상이고 심장도 안정적이에요. 뭘 하셨어요?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그것뿐이에요. 의사가 웃으며 말했죠. 그게 최고의 약이죠. 모임에서 새로운 회원이 왔습니다. 처음 제가 그랬던 것처럼 어색해하고 우울해 보였죠. 제가 먼저 다가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금방 적응할 거예요. 그 사람이 고맙다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이제 알겠더군요. 베푸는 기쁨이 뭔지,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주는 것도 행복이라는 걸.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걸. 그렇게 조금씩 제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철수 형이 말했습니다. 영호야, 우리가 이 나이에 뭘 더 바라겠어. 건강하고 친구 있고 하루하루 즐겁게 사는 거지. 맞는 말이었습니다. 큰 욕심 부릴 것 없이 소소한 일상이 행복이었죠. 저녁 무렵 산책을 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죠. 혼자 봤다면 쓸쓸했을 텐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내일 모임에서 이 얘기를 해야겠다. 노을이 얼마나 예뻤는지. 그런 생각을 하니 혼자여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완전히 달라졌죠.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뭘 할까 기대가 됩니다. 모임이 있는 날은 물론이고 없는 날도 할 일이 생겼거든요. 회원들과 등산 약속도 있고 철수 형과 바둑 두는 날도 있고 우울증 약은 완전히 끊었습니다. 필요 없어졌거든요. 가끔 외로울 때도 있지만 견딜만 합니다. 친구들한테 전화하면 되니까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아니까. 그게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저처럼 외로움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특히 은퇴하신 분들, 배우자를 잃으신 분들, 혼자라고 느끼시는 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고. 외로움은 정말 무섭습니다. 병보다 더 무서워요. 하지만 치료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용기 내서 밖으로 나가는 거죠. 처음엔 어색하고 힘들어도 계속하다 보면 달라집니다.
동네 노인정도 좋고 동호회도 좋습니다. 종교 모임도 좋고 봉사활동도 좋아요. 모든 사람 만나는 곳이면 됩니다. 자존심 때문에 망설이지 마세요. 저도 그랬지만 그게 독이었습니다. 가족한테 기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자식들도 부모가 행복하길 바랍니다. 혼자 힘들어하는 것보다 도움 요청하는 게 낫죠. 그게 서로를 위한 길입니다. 폐 끼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젊은 분들에게도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세요. 전화라도 자주 하세요. 안부 한마디가 큰 힘이 됩니다. 바쁘시겠지만 시간 내주세요. 부모님도 외로울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취미를 만드는 거예요. 저는 이제 하모니카를 배우고 있습니다. 철수 형이 가르쳐 주고 있죠. 서툴지만 재미있어요. 뭔가 배운다는 게 살아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건강도 중요합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약해지거든요.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제때 먹고 병원도 미루지 말고 가세요. 건강해야 친구도 만나고 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 들었다고 인생 끝난 게 아닙니다. 아직 할 일이 많고 만날 사람도 많아요. 새로운 시작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저도 68배 새 인생을 시작했잖아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외로우신 분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힘이 될 겁니다.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외로움은 누구나 겪을 수 있어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죠. 방법은 있습니다. 사람이 답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하고 싶네요. 살아있는 한 희망은 있습니다. 오늘이 힘들어도 내일은 나아질 수 있어요. 용기 내세요. 손 내밀면 잡아줄 사람이 분명 있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외로울 때 어떻게 극복하시나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함께 이겨내요. 우리 모두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